안녕하세요. 기업가 정신 PBL 과제 27조 첫 번째 발표자 지현진입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실 건데요. 개요, 비즈니스 모델, 제품과 서비스 순으로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요, 저희가 창업을 할 때 물건을 파는 쪽으로 창업을 할까 아니면 서비스를 파는 쪽으로 창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서비스 쪽으로 하게 됐는데요. 요즘 취업을 위해서 다양한 회사들의 채용 정보를 찾아보는 취업 준비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인맥에 의한 정보 수집과 온라인을 통한 정보 수집 등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은 소비자에게 손쉽게 접근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좋은 수단이 된다고 판단했고, 또 무형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이 유형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과는 다르게 유통에 필요한 지속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가 진단을 해보면 이번 과제에서 창업의 아이템으로 선정한 것이 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인데, 젊은이들의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에 맞춰 취업난을 해결한다, 이런 목표를 둔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젊은이들에게 취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판단했고, 새로운 산업 시장이 거의 없고 모든 산업화 시장이 포화 상태인데, 이 중에서도 아직 성장 중인 시장이 있고, 또한 기존의 포화 상태인 시장일지라도 소비자의 니즈를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하여 한 번에 여러 개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형태로서 틈새 공략 및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창업이십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현재 인재를 구하고 있는 회사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원하는 분야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회사는 무엇이 있는지, 그 회사는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자신이 그 분야에 지원하면 하는 일은 무엇인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지원 자격, 지원 기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고, 거기에 추가로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 증명사진, 정장, 헤어관리, 화장품, 면접학원, 구두, 피부과, 심리상담센터, 공모전 등 이런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 점유에 있어서 우위에 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취업준비생들이 시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취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원하는 회사의 이력서 제출 및 취업 성공을 가능하게 해주는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두 번째로 다양한 회사들이 원하는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하는 리크루팅에 관한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여 원하는 인재 모집이 보다 손쉽게 되도록 할 것이고, 세 번째로 위 두 가지 통해 취업시장에서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윈윈을 도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타사와 차별화를 두고 소비자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회사 성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다음 조직구조인데요. 조직구조는 기능별 조직을 중심으로 두지만 상호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최고 경영자 역할은 공동 형태로 하고, 홍보 마케팅부, 생산 전략부, 인사부, 그리고 생산 제조부 한 명씩 수평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경영할 것입니다. 생산 제조부의 산하에만 개발부를 두어서 웹서버 개발, 유지 보수 등을 총괄하는 중급 프로그래머를 고용하거나 인맥 혹은 학연을 통해 창업 희망자를 영입하여 프로그래밍을 맡길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즈니스 모델 내용 그리고 BCM인데요. 먼저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은 주소인 모델로는 판매형 모델과 광고형 모델이 있는데, 이 판매형 모델은 어플을 직접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모델이고, 그다음 이 광고형 모델은 어플을 통해 특정 정보들을 광고함에 따라서 수익을 올리는 광고형 모델입니다. 판매형 모델은 제품이 모바일 앱이기 때문에 온라인 상으로만 앱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앱을 다운로드해야만 하는데, 그 점을 생각해서 앱을 다운로드할 때 판매 금액을 받는 것인데, 초기에는 사용자층이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판매 초기부터 다운로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앱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라이트 버전을 무료로 배포하고, 추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 버전을 유료로 배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광고형 모델은 앱의 사용자가 앱을 통해 취업 정보를 얻지만
역으로 앱을 통해 다양한 회사들을 접할 수 있기에 광고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점에 착안해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앱 이용자가 증가하면 광고의 효과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데 이 홍보 효과가 커지면 기업은 광고로 인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제휴를 맺은 다양한 기업들에게 광고료를 받음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인데요. 수익은 초기 약 6개월 동안에는 어플 이용료로 라이트 버전을 배포하고 어플 이용자 확보를 중점으로 시작한 다음에 더 나은 수준의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소비자들 대상으로 프로 버전을 판매할 것이고, 광고 수익으로는 초기 무료 광고를 통해 다양한 회사들과 제휴를 맺고 광고주 섭외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은 정보 이용료로는 라이트 프로 버전을 각각 무료 유료로 배포하고 보다 질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 라이트 어플 유저를 프로 어플 유저로 전환시켜서 수익을 창출할 것이고, 광고 수익으로는 다양한 취업 관련 회사들과 제휴를 맺어서 본격적으로 광고를 받을 것입니다. 다음 비용입니다. 초기에는 순수 어플 개발 비용으로 1,100만원,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인건비로 1,800만원, 그리고 인건비로 900만원을 책정하였고, 안정기에는 프로그램 유지 개발 비용이 있고, 또 취업 정보 업데이트 비용으로 기업과의 빠른 제휴를 통해 업데이트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시키되 최악의 경우 인원을 늘려 일일이 정보를 검색할 것으로 각 인원당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100만원씩 들 예정입니다. 서버 유지 비용이 있는데 베타 테스트 기간 동안 DB 서버 250GB 월 10만원씩 3개월 임대 후 정보량에 따라 추가 임대호금 구매를 할 것이고요. 다음 내용입니다. 가격으로는 제품 생산원가, 유통비, 제공하는 서비스 및 기업의 가치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인데, 애플리케이션의 가격으로는 먼저 라이트 버전은 무료 배포를 할 것이고 프로 버전은 약 3,000원을 현재 책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료로는 CPM으로 약 1,78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타겟 고객으로는 잠재적 고객, 능동적 고객, 수동적 고객, 이직형 고객, 인재를 원하는 기업으로 고객을 타겟하였고, 타겟 시장으로는 취업에 관한 정보 시장, 인재 모집 시장, 취업 관련 부수 사업 시장, 헤어샵 등을 시장으로 타겟하였고, 타겟 서비스로는 취업 및 부수 정보 제공을 할 것입니다. 다음 BC에서 다음은 BMC인데, 이 BMC는 비즈니스 모델 컨버스라고 하는데 이걸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봐주시면 되고, 이 다음으로 계속해서 제품과 서비스, 마케팅 전략, 제품 생산 전략, 인사 관리 등은 다음 발표자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 발표자인 백성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이제 제품과 이제 서비스인데요. 저희 제품명은 자바스, 한글말로는 자바스인데요. 네, 기존에 있던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앱은 기업의 공채기간, 근무조건, 복리후생 등의 딱 이제 기본적인 요소들만 알려주는데, 이제 우리 제품은 그것과는 이제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위와 같은 이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정장, 구두, 뭐 헤어샵, 뭐 심리상담센터 뭐 이런 것들을 더 제공하고자 하는데요. 네, 그리고 또한 회사가 이제 원하는 인재상이 있는데 그 인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디자인을 보시겠는데요. 네, 화면을 보시면 이제 가장 저희가 앱을 접할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게 이 외부 디자인입니다. 자, 먼저 예를 들면 여기 보이시는 신한 S뱅크라고 보이실 겁니다. 네, 제품명에 맞는 이제 로고와 제품명이 이제 앱 디자인에 나타나 있는데요. 네, 저희 앱도 이와 같이 네, 제품명에 맞게 제작할 예정인데, 네, 제품명은 이제 자바스이고 이제 무엇을 잡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잡, 그래서 일을 잡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저희 앱 디자인은 배경은 흰색이고 이 주먹은 이제 살색 주먹으로 가운데 배치해 놓고, 앱 이름은 밑에 이제 자바스라고 네, 이렇게 예시로 외부 디자인을 만들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앱을 클릭하게 되면 네, 로딩 화면이 뜨고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곤 하는데요. 네, 로딩 화면을 단순히 로딩 이러면은 글자가 뜨는 화면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제품명에 맞는 로딩 화면을 넣을 예정입니다. 네, 잡는다라는 의미에 맞게 앱을 클릭하면 손이 무엇을 잡는 듯한 애니메이션 효과와 함께 간단한 배경음악이 들어갈 것입니다. 네, 이제 보시는 그림이 이제 메인 화면인데요. 네, 외부 디자인과 색을 맞춰 메인 화면은 지금 파란색이지만 살색으로 사용할 것이고요. 네, 접속한 날짜로부터
기업의 공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기업을 우선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카테고리를 지금 여기는 지금 좀 있으면 나타날 것이지만 분야별, 지역별, 선호도 순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분야별 카테고리를 보시겠습니다. 네, 분야별 말 그대로 마케팅, 무역, 유통 이런 등등 상위 항목을 먼저 만들고요. 네, 상위 항목들의 하위 항목들은 이제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이 상위 항목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쭉 나열되는 그런 식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네, 이제 왼쪽 그림 보시면 하위 항목을 클릭하면 이렇게 회사가 뜨게 되는데요. 이때 회사는 무작위로 뜨는 게 아니고 지원 마감일자가 가까운 순으로 뜨게 할 것입니다. 네, 이 오른쪽 그림은 6개 회사 이름과 간단한 설명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하지만 저희 자버스는 6개 회사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3개만 나오도록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3개로 줄여서 여유 공간에 더 많은 회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찾는 기업이 있다면 이 찾기 버튼을 이용해서 워낙 찾고자 하는 기업을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찾은 회사를 클릭하면 이 그림처럼 딱 뜨게 되는데요. 네, 지원 자격, 우대사항, 근무 조건, 상세 요강, 복리후생 접수기간, 방법 이런 정보들은 원래 기존에 있던 정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제공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게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 그리고 인재상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정보. 예를 들면 의상, 헤어, 화장품, 피부과. 네, 3번째로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심리상담센터. 네 번째로 기업에서 시행하는 공모전 및 프로젝트 등 해당 기업 내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으로 지역별 카테고리로 넘어가겠는데요. 네, 보시는 그림처럼 지역별을 클릭하면 이렇게 지역이 쭉 나옵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를 클릭했다고 하면 서울특별시에 존재하는 기업들이 화면에 나오게 되는데요. 클릭한 지역 내의 기업 수가 무척 방대하기 때문에 위치정보 사용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기업을 먼저 나타내주고 그리고 특정 분야 역세권이 원하는 것이 있으시면 아까와 같이 이쪽에 찾기 버튼을 이용해서 원하는 곳을 클릭하면 해당 기업들이 나열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선호도 순 카테고리로 보시겠습니다. 네, 선호도 순은 지금 그림은 나타나지 않지만 먼저 앱에서 클릭수, 조회수가 가장 많은 회사 또는 리뷰를 통해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기업을 우선순위로 화면에 나타낼 것입니다. 여기서 조회수와 리뷰를 통해서만 순위를 나타내면 객관성이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회수나 리뷰처럼 개인적인 지표를 곱하기 40%를 주고 기사나 리서치처럼 정확히 수치, 예를 들면 뭐뭐 기업이 어디 분야에서 전 세계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지표는 곱하기 60%를 해서 그 합산을 통해 그 수치대로 나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고 본래 화면으로 나가기 위해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앱을 닫으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뜨게 되고 닫기 버튼을 누르면 홈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마케팅, 제품 생산, 인사 관리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마케팅 전략인데요. 마케팅 전략은 기본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되 세분화된 시킨 소비자에게 특화된 마케팅 전략을 추가하여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네, 먼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시연회 및 베타 테스트를 통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네, 두 번째로 SNS를 통한 마케팅 전략인데요. 네, 기프티콘을 활용한 전략인데 이 기프티콘이란 SMS 혹은 여러 통신기기에서 직접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커머스형 서비스라고 합니다. 네, 선물은 바코드 형태로 상대방 휴대폰으로 전달되고 제휴 매장에서 인증 후 상품을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단순 노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겠는데요. 단순히 어플리케이션을 노출을 많이 시켜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노출을 반복시킬 수 있는 장소가 바로 SNS인데요. 하루에 소비자들이 한 3번씩 볼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SNS에 자사 제품 관련글을 올려서 반복적으로 앱을 노출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모 마케팅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은 외모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TV 속 연예인들을 좋아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제품들,
워너비 아이템이라는 핑계 아래 그 물건들을 구매하곤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외모 중심적으로 취업 준비 중인 남녀 한 두세 명 정도를 선정해서 그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모습, 과정들을 후기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 홍보에 적극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이용하면 연예인이 아니고 나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공감대 형성에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공통점이 아닌 다른 잠재적 소비자, 소극적 소비자를 위한 전략을 보시겠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실제 이벤트를 통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학교를 이용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방법이야말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격적인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국의 대학 중 학생 수가 많고 교류가 활발한 대학을 한 80곳 정도 선별하여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협의를 구하고 제휴를 맺어둡니다. 네, 이후 각종 QR과 QR코드하고 교내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어플을 알리는 방법을 취할 것이고요. 초기 홍보의 경우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벤트 실시 대학의 학생들이 원하는 취업 기간을 미리 조사하여 중점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유저들을 통해 추가적인 광고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네, 다음으로 제품 생산 전략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보다 정확한 취업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필요한 주변 정보를 제공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앱을 만들어 소비자가 느끼기에 부담되지 않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 즉 기존 제품을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개발하여 경제 우위를 획득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가격과 품질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첫 번째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전략입니다. 자, 소비자가 많이 찾고 관심을 많이 두는 회사일수록 앱 개발 시 우선순위로 정보를 모집하고 그와 연동된 추가적인 정보 모집에도 중점을 둡니다. 빅데이터를 사용하면 소비자의 기호를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고 그에 따른 고품질, 특화된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제 SNS를 이용한 전략인데요. SNS는 자신의 상태를 올려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SNS에서 특정 행사, 포럼, 그리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 등 데이터를 취합합니다. 네, 이러한 전략은 초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앱이 개발된 뒤 앱의 품질 관리를 위해 업데이트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기본적인 개념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활발하게 소비자들의 기호를 피드백을 받으며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하고 필요한 부분을 강화시키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이제 오픈소스를 이용한 전략인데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생산 제품 어플리케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필요한 틀을 구성하고 그리고 추가해야 하는 부분이 추가된다면 원가 및 시간 절감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업과의 제휴를 이용한 전략인데요. 네, 저희 앱은 초기 생산된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품질 향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용 관련 정보 및 주변 정보를 모두 얻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할 전략이 바로 기업과의 제휴입니다. 그래서 기업에게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고 그리고 기업에게서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저희가 받고 이런 상호 피드백 형식으로 서로 의사소통이 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인사관리 전략을 보시겠는데요. 우리 회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업회사이고 규모가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공동 경영자가 4명이고 그리고 수평적인 분담을 통해 회사를 끌어나갈 것인데요. 규모가 작지만 소규모 창업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인사관리 전략은 인간이 먼저이고 일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 성취 등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인사 전략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보실 게 이제 동기부여인데요. 일하기 좋은 환경 등을 통해 동기부여를 하고자 하는데요. 창업을 하면서 지속적인 아이디어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가 이제 내놓지 않게 되면 이제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단지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직장이 아니라 이제 생산적인 근무 분위기, 일하기 좋은 환경 등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싶은 게 이제 리크레이션인데요. 근데 매달 일정액을 지급해서 문화적 활동을 지원해 줌으로써 성과를 낼 만한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는 뭐 회사의 업종과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 있고 각 직원들의 모습이 이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 이미지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체력인데요. 뭐 군의 시설을 이용해서 매일 뭐 아침 9시에 헬스장을 출근해 뭐 30분, 뭐 1시간 같이 운동을 하게 합니다. 덧붙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운동을 배우고 때로는 뭐 숲을 다니며 뭐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게 이제 가정하고 육아인데요. 아침에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가족끼리 모여 아침 식사를 여유롭게 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거를 저희 회사는 깰 예정입니다. 출근 시간을 늦춰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육아는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요즘 인식이 강해지기 때문에 남녀 차별 없이 육아 휴직을 쓰기 편한 환경을 만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멘토 활동인데요. 멘토들이 직원들을 멘티해주면서 그래서 직원들이 심리 상담에 대한 지식 및 소양을 갖추고 소비자들이 구직할 때 그 절박함을 직원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고양시켜주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때 이제 리더십 및 의사결정 구조인데요. 리더십은 저희 회사는 이제 수평적 구조를 택했기 때문에 이제 공동 경영이라는 방식을 선택한 만큼 리더십이랑 의사결정 구조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의사결정 구조를 보실 건데요. 의사결정 구조로는 첫 번째로 의사결정의 집단성, 두 번째로는 기업 환경 요인의 적응성, 세 번째로는 의사결정의 미래 지향성, 네 번째로는 선택의 지향성, 다섯 번째로는 합리성의 중시,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비판의 활성화입니다. 그런 결정 구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싶은 게 기존의 수직적 체계가 아니라 소수의 창업자들 간의 배려와 존중, 이 문화 속에 결국엔 회사의 이윤축을 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나아가고 누구도 불도저식 리더십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결국엔 나에 대한 스스로의 존중이며 이는 모두가 모두에 의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선진적인 리더십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회사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창업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이 정말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처음에 마음 잃지 않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서 이 모든 과정을 모두가 모두에 의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리더십과 의사결정 구조를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제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